이건 나 제함입니까? 적적한 일상에 작은 위안이 되는 기다림이 있습니다. 비어버린 것도 두려우려 사는 것도 진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어머니들이 이제 우리를 기다려주니까 우리는 그 시간에 맞춰서 가는 거죠. 그저 이제 어머니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뵙는 게 보람이고 또 기쁨이고 제일 좋아요. 작은 관심과 사랑이 주는 큰 위안을 잘 알기에 아이고 뭘 또 이런 걸 줘요. 사랑을 배달하고 행복을 채웁니다. 이대로 돌아간 자, 고등어, 싱싱한. 자, 고등어, 싱싱한 고등어가 눈을 떴다, 감았다, 떴다, 감았다. 계란이 왔어요. 두부. 오늘 춘정실의 주인공은 강원도 영월의 명물입니다. 16년을 쉬지 않고 영월 오지를 달려온 만물트럭 부부. 없는 것 빼고 다 있다는 만물트럭에 정까지 듬뿍 싣고 오늘도 달립니다. 눈꽃으로 뒤덮인 강원도 영월의 굽이진 산길을 매일같이 달리는 송병철, 김혜숙 부부. 주물러 줄까? 목 좀 주물러 줘. 아이고 뭐 피곤해야 되나? 우리 나이에 피곤할 나이지. 돌쇠 마냥 안 피곤해야지. 계속 시식해야 돼. 그럼 당연히. 아무리 피곤해도 마을만 들어서면 씩씩하게 솟아나는 에너지. 애숙 씨는 오디오 볼륨을 최대치로 높입니다. 조용하던 마을에 트로트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데요. 노래 소리 듣고 많이 나오시라고. 요 이제 나와 크게 계시잖아. 나와 하마 계시네. 노랫소리에 벌써 나와 계시는 어르신들. 어르신들이 기다리시니 병철 씨 마음이 급해집니다. 오늘은 뭘 살까? 장 보러 나오신 어르신들의 눈빛을 반짝이게 하는 이 만물 트럭은요, 생활에 필요한 400여 가지 제품을 가득 싣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불어도 영월 곳곳을 누비는 없는 것 빼고 만물이 다 있다는 영월 어르신들의 이동식 슈퍼마켓. 서는 곳 어디든 장터가 됩니다. 다 한 단 줘요. 왕파. 대파. 오사리 하나 다 한 단. 꿀미역 있어요. 예. 해보나. 이것도 겨울 거고. 이거 말고 털이 달린 건 없고? 털 달린 것도 있어. 털 달린 거 봐. 털 달린 게 더 따뜻하지. 예. 이건 얼마야 이거? 3,000원. 마스크 같은 건 없고. 그래. 갈고니 뭐 산다 하더라도 없는 게 없어요 여기는. 다 있어요. 제철 식재료부터 공산품까지 실온 보관하는 생필품 코너. 채소, 생선 같은 신선식품을 보관하는 냉장 코너. 그리고 옷이며 양말 등 패션 잡화 코너로 구역을 나눠 운영되는 만물 트럭. 거기에 없는 건 주문까지 가능하니 어르신들이 매일같이 찾을 수밖에요. 굵은 거 한 박스 갖다 줘. 다음에. 예예. 내가
저거 넣을게. 뭐 동태 이렇게 넓적한 거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 부채 먹는 거. 그게 알포야. 몰라 나는 이름도 몰라. 그거야 맛있어. 그거 하나 얼마가요? 15,000원이야. 그한 개가. 줘봐요 그럼. 아니 오늘 없어. 없다고? 야 모레 가져올게 모레. 그럼 없으면 못하는 거지. 아니 모레. 예 알았어요. 하나면 되잖아요. 그럼 하나면. 하나만 하면 되지. 야. 할머니 인사 다 봐야 되나? 봐봐. 뭐 사실 거 있어요? 그럼 귤라 한 박스하고 파 한 단하고. 네. 저 돈은 집에 있는 지금 얼른 가셔 집으로.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을 대신해 직접 배달까지 하는 애숙 씨. 어디 배달 가세요? 예, 여기 할머니네 집에. 천천히 올라가셔. 24,000원. 네. 내가 올라가면 물어줄게. 뭘 그? 괜찮아요. 우리 어머니 전번 주말 해도 좀 잘 걸으셨는데요. 오늘은 조금 많이 못 걸래. 감기는 안 걸리셨어? 다행이네. 감기는 안 걸려. 추운데 자꾸 바깥에 나오시지 마요. 어르신 건강까지 살뜰히 챙기며 집 안까지 배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물 맛있어요. 한 잔 더 드릴까? 아니야 됐어. 남았어. 몸조리 잘하세요 어머니. 갈게요. 어르신들이 다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더 높은 데도 갖다 드리고 집에 냉장고까지도 다 이어드리고 이러고 가는 날이 많지 나오면. 배달하다 보면 출발 시간이 늦어지기도 하는데요. 빠르게 다음 마을로 이동합니다. 트럭의 상징인 트로트 울리며 등장하면 커피 전화다 커피. 기다린 만큼 반가움도 큰 법. 어르신들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생강 한쪽 아래 하고 그 빨간 무슨 우유. 당근. 그거 하나 하고 두부 한마 하고. 두부 그러면 요 세모를 한모 여주고 두모는 이제 해간에 주고. 이게 뭐 잘. 내가 할게. 얘가 이 높아라. 남자 올라 그래. 네. 남자 올라가야 빨리. 당근은 한 개. 한 개도 팔아 나도 한 개 줘봐 그래. 이거 시금치 한 단. 시금치. 그거 내 거다. 네. 시금치. 하면서는 너무 그거. 몸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장을 보실 수 있게 배려하고 챙기는 것이 몸에 밴 부부. 이곳 어르신들은 그런 부부가 고마워 쌈지에서 꼬깃한 돈을 꺼냅니다. 건져놨다가 그는 날 꽃이래. 아이고 다음에 주면 되지. 아이고 됐어. 내 부모 국값 줬어 세다. 받았어. 네네네. 서비스도 잊지 않는 병철 씨. 이게 요새 야구르트도 올라서 자, 두 개. 많이 올라온 사람, 많이 사는 사람도 두 개도 줄게. 다음에 사면 살 때도 있고 안 살 때도 있지. 우리 올 때마다 사는 거. 내가 사줘서 줄게 이거. 그런데 함께 있어야 할 애숙 씨가 안 보이는데요. 이래 뜨뜻한데 이래 가만 앉아 있지 말고 궁뎅이 운동도 좀 하고 일 나가지고 춤도 추고 좀. 궁뎅 운동하자. 나 공대 안 커. 안 되는지 좋고. 춤추라 할까봐. 어르신들이 무료하실까 가끔 이렇게 신명나는 춤판을 벌인다는 애숙 씨. 궁뎅이 춤추고 살 빼고. 그래. 잘한다 어떡해. 성원이 잘하면서 왜 그래. 진짜. 아이고 감나이 웃겨내다가. 이렇게 하면 땀나고 그냥 살도 빠지고 이러니까 다음부터 트럭이 오면 다 막 추고 나가. 이렇게. 아고
힘들어. 이 저기 뭐야 이래 몸을 자꾸 흔들어주고 스트레칭도 좀 하고 이러면 낫긴 좀. 이제 몸이 안 굳어지고 더 좋고 우리 차가 오면 그냥 막 흔들면서 나가갖고 할머니 미쳤다 하라고. 찔르고 막 이래가지고 그래갖고 우리 신랑 인터 물건 많이 사주면 더 좋고. 활력소 역할 톡톡히 하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형 아빠 응? 시간이 하면 오래됐다. 점심을 어디 좋은 데 가서 오케이. 먹고 가야 되지. 저 차 세우는 데 있으니까 그거 가서. 시간이 한 많이 흘렀네. 한 3시네. 여기서 먹으면 돼, 여기서. 그래 여기 괜찮네. 강을 그죠? 보면서. 익숙한 듯 애숙 씨는 도시락을 꺼내는데요. 저기 오늘 찰밥. 네? 오늘 찰밥 갖고 왔어. 아, 찰밥 먹어요. 트럭에서 먹는 늦은 점심. 다른 반찬 하나 없는 도시락이지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찰밥이면 언제 먹어도 든든하다는 부부. 밥이 아주 뜨거워. 보온병에 보온밥 아, 그래도 이래 안 뜨거웠는데 오늘 뜨겁네. 항상 뜨거웠는데 오늘만 뜨겁나? 계속 열 때만 뜨거워가지고. 여기서 먹니 더 맛있네. 그지? 그렇게 오늘 맛있지? 더 맛있네. 끼니 때를 놓칠 만큼 바빴으니 식사만큼은 편하게 해도 좋으련만 갈 길이 바쁜 부부는 여유가 없습니다. 동네를 15군데 막 이제 이렇게 도니까 바빠. 시간도 없고 바쁘기도 하고. 정해놓은 시간은 없어도 이제 언제쯤 되면 온다 이제 이래서 어떤 어머니들은 이렇게 길 옆에야 지나가면 노래 소리가 나서 서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지만 조금 떨어진 데는 어머니들이 나와서 기다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름 부르는 게 아니지만 어제같이 추울 때는 그 어머니들이 나와 기다린다는 게 늘 마음이 조급하지 뭐. 퍼뜩 돌아야 이제 마음이 편고. 오매불망 트럭을 기다릴 어르신들을 위해 식사 시간까지 절약하는 부부는 만물 트럭을 하기 전 택시와 도소매 슈퍼마켓을 운영했었습니다. 제법 잘 됐던 슈퍼마켓이었지만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급격히 형편이 어려워졌는데요. 그때 아내가 권유한 것이 바로 만물 트럭이었죠. 장사를 계속 했는 그거니까 금방 접목이 될 것 같고 우리 신랑 성격상 또 오시는 분들한테 다 이렇게 정감하게 이제 장사도 하고 말도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잘 되겠다. 처음 장사를 이제 이래 나가니까 그렇게 재미 좋을 수가 없어. 뭐 내가 뭐 이제껏 10년 했는 장사 그때. 야 이거는 뭐 내인데 아주 천직이다. 대부분 내가 그 감이 오더라니까. 운명처럼 만물 트럭을 몬 지 올해로 16년. 그 세월만큼 정이 쌓인 단골 손님도 많습니다. 이제 저 뒷골로인이 돌아가셔서 어떡하지? 어디 뒷골? 그놈 아줌마 뭐야? 코로나가 걸렸었는데 아이고 참. 나왔는데 한 6개월 됐는데. 그래 이 나이 많은 아줌마들이 그 어른들이 이 코로나 걸리면 폐를 조심해야 돼. 폐, 심장.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얼마나 건강하셨는데. 아들이 6일 전에 죽고. 아 그럼 그 있던 나이 조금 들었던 그 아들이구나. 예, 아들. 아 참. 여기다 줬어. 예, 수고해요. 예. 갑시다. 예. 예. 아유 뒷골 할매가 죽었다네. 왜? 아이고 세상에. 엄마 왜? 내 그때 우리 물건 갖다 주고 어. 그럴 때 그 아들이 있었잖아요. 어. 그 아들이 3일 전에 죽고.
어머야. 그 할매가 참 우리 그 물건을 일부러 그래 팔아주고. 팔아주셨네. 아이고 그때 그 마지막이라네. 그 아들 그 하나 왜 아프다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뭐 안 된다. 좀 더 사셔도 되는데. 세월에 장사 없다지만 이별은 늘 쓸쓸합니다. 시끌벅적 마을을 울리는 소리에 마중 나가는 어르신. 안녕하세요. 늦게 가세요. 어, 추워서 차만 떨어 죽겠네. 추운데 이래 기다리라고. 그럼 이거 기다려야지 아이고, 어떻게? 좋은데. 우리가 저가 깼는데. 얼어 죽을 뻔했네. 얼어 죽을 뻔. 진짜. 계란 한 판, 예. 한 개, 예. 또 뭐야 그거 까뜨 낸 게, 까뜨 조그마한 까뜨 그거 4개 들어가 한. 예. 한 줄 한 하고. 줄. 그러죠. 추운 날씨에 밖에서 오래 기다리신 어르신을 위해 빠르게 상품을 찾습니다. 저녁까지도 잡수고 오시는 날이 저녁 있어? 먹고 해줘. 저녁까지. 어제 저녁도 먹고 뭐, 찐득고 먹고 뭐, 네, 내가. 그것도 안에 좀 들라. 예. 예. 9,000원 하고 21,000원. 진짜. 예. 5천원짜리. 예. 여러분 2만 원 있어요. 야야. 예. 1,000원은 다음에 드릴게. 다음에 줘. 야, 그래. 다음에 줘. 뭐 내일 모레 또 오는 걸 뭐. 그래. 그럼 하여튼 또 내일 모레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고마워요. 예. 야야야, 맞다. 좀 도와줘. 뭐, 봐요. 뭐. 난거 좀 도와줘. 아 어떤 거? 저 약간이다 조금씩 저거. 아니. 아 여기 맞네. 아무리 바빠도 어르신에게 도울 일이 있으면 성심성의껏 돕는 부부. 예, 맛있지 뭐. 많이 싫어? 맛이나 좀 좋지. 그래. 져줬다. 그만해. 아유 고맙습니다. 좀 해. 많이 하는다고? 많이 힘들잖아요. 됐어. 됐어. 예, 예. 이제 그만 가져가지 뭐.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야, 돌려가지고. 그 토마토에다 바짝 길러놓은데 아직 그건 안 보이는데. 저래 해주면 얼마나 고마워. 넘어지지 말고 잘. 됐어. 비 안 맞으면 됐어. 그냥 딱 안 맞게 잘 써. 됐어. 예, 그래. 아유, 고맙습니다. 내일 모레 또 올게. 예. 갈게요. 갈게요. 예. 안녕히 계세요. 예. 조심히 가세요. 네. 추워요. 조심하세요. 얼른 들어가셔요. 많이 기다리셔서 추워가지고 지금 우리가 오늘 조금 늦어가지고 엄청 추워 보이시잖아. 어느 때고 반갑게 기다려주시는 어르신과 일주일에 3번씩 만나 소소한 정을 쌓아왔는데요. 이 부부는 이 만남이 오래도록 지속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아이고. 오늘 장사를 끝마친 부부. 끝났어. 대판 두부가. 퇴근하고 쉴 법하지만 미리 주문받은 상품을 체크하며 내일 장사를 준비합니다. 근데 이거 안 아파? 맞잖아. 아유, 이제 좀 부딪히지 마. 그냥 이제는 뭐 만성이 됐을 텐데 어째 그렇게 부딪히고 혹이 그냥 이마하게 나도록. 아유, 정말. 이게 부딪히고 이래야 장사가 잘 돼. 아이고. 바빠가지고 막 일을 하다가 부딪히고 이래야 그날. 아니 여기쯤에 오면 뭐가 있다. 위에 뭐가 있으니까 부딪히지 말아야지. 그렇게 둔하기도 진짜. 아유 정말. 뭔 연고라도 좀 발라야지. 티 나와가지고 아유 진짜. 이 뭐 연고 발라갖고 되겠나 병원 가야 되지 않나? 둔해. 이거 엄청 많이 박아서 이래. 아유. 어떡해. 고만 빨래 돼. 얼마나 아팠겠어. 그 부딪혔을 때는 정말 애들 같으면
아프다고 엉엉 울기라도 하지만은 그 사람들도 있는데 아프다 소리도 못 하고 그 가슴이 아프지 그렇게. 아유, 그러게 빨리 우리 이제 오늘 끝내. 저 영월 전원대는 마을마다 거리가 좀 있지 않나요? 거리도 있고 또 산길이니까 다니기도 겨울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늘 다니시던 데가 있으니까 네. 또 기다리실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또 안 갈 수도 없고. 근데 이제 저희 어렸을 때 고향에서는 과자 하나 사 먹으려면 진짜 1시간을 걸어가도 안 나오거든요. 뭐 요즘은 워낙에 배달이 잘 돼 있어서 만물차가 거의 사라진 줄 알았는데 야, 이렇게 보니까 너무 반갑고 정겹습니다. 맞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아날로그 감성이 차오르네요. 그 어르신들이 집에 전구가 나가도 병철 씨를 찾으시고 리모컨이 사라져도 병철 씨를 찾으시고 영월의 홍반장이나 다름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그런 가족 같은 분들이 또 아프시기도 하고 또 돌아가시면서 마을이 점점 비어가는 것을 보니까 또 씁쓸하고 안타까울 것 같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오늘 판매할 상품을 사러 제천 공판장으로 향하는 부부. 애숙 씨가 유독 피곤해 보이는데요. 너 많이 피곤하네. 아픔이 계속 나오고 몸도 좀 이거는 아프고. 트럭에서 혼자 내리는 병철 씨. 아유 오늘 왜 혼자 왔어요? 오늘 좀 아파가지고 아 사모님 아파서 아이고 10kg 2개, 20kg 하나. 고마워요. 컨디션이 안 좋은 아내가 쉴 수 있는 유일한 시간. 어르신들을 만나기 전 에너지를 비축해둬야 하는데 가는 곳마다 아내를 찾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셨네. 왜 오늘 혼자 오셨어? 네? 사모님은? 아니 뭐 다리도 아프고 피곤해 하네. 우리 나이 때는 참 건강 조심해야 돼. 그럼 이제는 뭐 첫째도 건강이고 네. 둘째도 건강이고. 맞습니다. 이거라도 몇 개 사가지고 와야지. 그죠, 그럴 수 있다. 응, 그러니까. 이게, 원래 저 사장님들이 이렇게 왜 같이 안 오냐고 계속 여쭤보시네요. 아이, 다니다가 안 오면 궁금해서 그러지 뭐. 그리고 또, 쟤네 그 암 수술도 받았고 이러니까, 만나면은 뭐 건강이 어떤가 자꾸 궁금해 해. 아내의 암투병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잘 아는 병철 씨. 아내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마다 혹여라도 그때의 후유증은 아닌지 늘 걱정인데요. 빚이 이제 그렇게 한 10억이 되고, 그래 되면 이 힘든 게 엄청나요. 이게 안 겪어본 사람은 몰라. 이게 전화만 와도 깜짝 놀리고,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이 신경 쓰고 몸이 이게 그 스트레스가 쌓이는 게 엄청난 게라. 40년 이래 살면서 늘 미안하지. 늘 미안하고. 암이 걸려가지고 그 수술 때 떠밀어 보내는 마음은 안 겪어본 사람 몰래. 내인태도 이런 게 오나? 내인태? 너무 고생을 많이 해서 그런가? 2년 정도는 나갈 수 없는 게 이제 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한 11kg, 12kg 정도가 이제 계속 이제 빠지고 그 기운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기운도 없는 걸 쓰나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소화를 잘 못 시키니까
장사를 갈 수가 없었어요. 죽을 것 같던 암투병 생활. 혼자 장사 나간 남편에게 자신의 안부를 물으며 늘 걱정해 주신 어르신들이 큰 위안이었습니다. 무릎이 아파 트럭에서 내려오기도 힘든 애숙 씨. 걷는 것도 불편하지만 어르신들이 걱정하실까 아픈 내색을 할 수 없습니다. 무릎이 그래 아파 위에는. 그러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많이 하니까 뼈가 막 아파요. 올라가고 하는 거 하지 말이 내가 하지. 올라가지도 못해 아파서. 많이 아픈데. 오늘은 또 더 심하네. 그날 저녁 내일 장사 준비를 하는데요. 막걸리다. 막걸리도 3박스 하고 몇 개 있어. 2박스 하고 6개 있으니까 그것도 내일 되고. 밑에가 2박스 막걸리가 아니야? 하나 팔았잖아 아까. 왜? 다리 아파? 많이 아파. 여기서 주물래? 앉아서 주물래? 아빠 병원도 가야 되는데. 응? 병원도 가야 되는데. 바빠가지고 병원도 못 가고. 그래도 가야지 뭐. 나 혼자 하더라도 아픈데 그래도 가야지. 안 갈 수가 있어. 바쁜데 어떡해. 주물리는 사람 손이 아플 정도였어. 뜸을 놔줘볼까? 그래 볼까? 평소 무릎이나 손에 통증이 생길 때마다 뜸을 놓던 아내가 생각나 뜸을 놔주는 병철 씨. 됐어. 자기도 좀 떠줄 거야. 아니야, 나는 괜찮아. 고맙어. 알았어, 아니 나 뜨거. 뜨거워. 아니 안 뜨거. 다음 날 병원을 찾은 애숙 씨. 오랜 투병 생활로 병원만 오면 긴장이 되는데요. 병원 안 해도 되는데 신랑은 잘 모르는지 모르겠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어디 불편하셨습니까? 여기 왼쪽 다리 있는 데랑 손가락. 다치거나 무리하거나 아팠을 만한 이유가 있으셨나요? 이전 쌤쌤이시죠? 예,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러세요. 이 안쪽이 주로 아프다는 예, 얘기시죠? 여기, 예. 다시 빼보시고요. 힘주지 마시고요. 혹시 안쪽에 아프신 거고요. 예. 잠깐 볼까요? 주먹 줬다 뺐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움직일 때 뻑뻑하지는 않으세요? 자고 일어나면 좀 뻑뻑해요. 일단 사행적 검사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봐드릴게요. 짚고 옷을 바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무릎 바깥쪽은 이 틈새가 넉넉하게 있는데 비해서 안쪽은 틈새가 좀 좁아져 있거든요. 안쪽 관절이 닳아있는 상태. 안쪽에 물렁뼈가 조금 마모가 와서 그런 겁니다. 물렁을 과하게 쏘신 거죠. 하루에도 수도 없이 높은 트럭을 오르내렸던 애숙 씨. 뿐만 아니라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 등 평소 관절에 무리가 가는 자세를 자주 취했는데요. 조금 과하게 쓰신 게 원인이에요. 심해 좀 걷기가 불편하시죠. 걷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관절도 나중에 심하면 술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심하기 전에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겁니다. 아직은 심해 보이진 않습니다. 더 큰 통증이 오기 전에 치료가 시급한 상황. 먼저 해드릴게요. 지금 딸. 그러니까 저는 뭐 하는 일이 그래서 그런지 뭐가 좀 부담이 될지 네. 무리가 갈지가 계속 좀 신경 많이 쓰이거든요.
선생님 딱 볼 때 뭐 무릎 쪽이나 이렇게 안 좋아 보이시는 게 있나요? 근데 이게 사진이 괜찮아 보여도 네. 물렁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사진보다는 이제 상태가 더 심한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긴 합니다. 애숙 씨는 지금 퇴행성 관절염 사기 중에 1에서 2기 사이에 해당해 보입니다. 마모가 오기는 왔지만 경미한 정도인데요. 우리가 퇴행성 관절염은 초기 증상은 미약해서 초기 발견이 쉽지 않은데 애숙 씨는 초기에 잘 발견해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왜 관절염은 초기에 알 수가 없는 건가요? 특히 관절염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다 보니까 병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단계별로 알아차릴 수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해보면 1기일 때는 약간 뻣뻣한 느낌이 듭니다. 2기가 되면 연골이 닳아서 염증과 통증이 생기기 시작한 단계죠. 3기가 되면 뼈 돌기들이 점점 자라나서 통증이 발생하고 4기가 가장 심한 것으로 분류하는데 그때는 대부분 연골이 다 닳아서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기 때문에 통증이 심합니다. 지난번 선생님께서 연골은 3mm밖에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껴 쓰고 잘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이 확실하게 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혼자 장사한 남편에게 미안해 버선발로 마중 나가는 애숙 씨. 오늘 또 고생했어. 고생은 뭐. 응. 영화는 잘 갔다 왔어? 그냥. 이거 오늘 구워 먹자고. 병원에서 긴장했을 아내를 위해 병철 씨가 트럭에서 챙겨온 삼겹살로 저녁을 차립니다. 태훈이 아빠, 빨리 식사해요. 빨리 먹어요. 맛있게 드세요. 고생했는데. 병원을 가보이 그래 뭐 어때 다리가? 조금 좀 안 좋대. 좀 안 좋고 이쪽 안쪽에 아픈 그쪽이 더 안 좋고 관리를 좀 해야 되고 일을 좀 많이 하지 말으래. 그냥 그렇게 힘든 거 한다고 이제 그래 얘기를 했더니 좀 쉬래. 자신이 고생만 시켜 아내가 아픈 것 같아 마음이 착잡합니다. 차에 좀 갔어. 뭐 가지고? 뭐 그럼. 생각이 많아진 병철 씨. 딸에게 전화를 거는데요. 여보세요? 내다. 응, 아빠. 뭐 아들은 자나? 아니, 이제 밥 먹고 놀아. 딴 게 아니고. 아니 엄마가 이제 오늘 병원에 왜? 관절이 좀 아프다 그래가지고 관절이 좋은 거 찾아봐야 되겠네. 그런 거 좀 찾아보고 좋은 게 있으면 응. 좀 사가지고 보내봐. 아빠는 아픈 데 없어? 괜찮아? 괜찮아. 뭐 팔다리 약간 아프긴 하지만 나는 그래도 아직까지 뭐 하여튼 그래 알아보고 좋은 거 그래 있으면 그래 연락해줘. 애숙 씨가 다시 만물 트럭에 올랐습니다. 안녕하세요. 몸에 지대. 큰 건데? 이거 2개 놓고 하나를 얹으면 돼. 아이. 맛있어요. 어제 하루 쉬었다고 열심히 애숙 씨.
아픈 것도 잊은 채 오늘도 바쁘게 돌아가는 만물 트럭입니다. 좋아? 뭐 택배 소영이가 버섯 보냈나? 소영이는 이걸 뭘 이렇게 많이 사갖고 보냈대? 아니 내가 이걸 전화했잖아. 엄마가 다리가 아프니까 그 관절이 좋은 거 좀 사보내라 이랬더니 그래 이걸 이래 뭐 관절 개선, 관절 기능 개선 뭐 여러 가지가 있네. 어휴, 우리 딸이 최고네. 딸이 뭐 보내준 건 고맙지만 내가 그래도 전화하고 했으니까 이제 보내주지. 그랬어? 신랑이 최고지 이 사람이. 예, 신랑도 최고고 딸도 최고다. 자, 물 떠왔으니까 한번 먹어봐. 그 좋은 건 남편도 같이. 자기도 좀 먹어봐. 발꿈치 아픈데. 자. 그래도 먹어보지 뭐. 아이고 잘 넘어가네. 물 한 번 더 먹어요. 아이고 잊어보지 말고 매일매일 챙겨 먹고. 아이, 정성들이 잘 먹어야지. 그럼 딸이 그리고 또 그 보내준 거고 하니까. 자기도 잘 먹고. 아 이게 나도 먹을게. 아유, 그러게. 보이는데 잘 놔뒀다가 안 잊어버리고 잘 먹어야 되지. 여기 놔두면 되겠다. 따님이 또 선물을 해주셨구나. 필요할 때 조금 보충해 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연고를 구성하는 제가 주 성분이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알죠. 콘드로이친. 맞죠? 맞습니다. 그 관절의 윤활제 역할을 하고 부족하게 되면 연골이 탄력을 잃고 두께가 얇아진다고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네. 너무 잘 기억하고 계시고요. 신생아 때 이제 콘드로이친 함량이 네. 우리 7, 80대 노년이 되면 약 82%나 이제 감소를 하게 되고 나이가 들수록 콘드로이친이 짧아지고 끊어지고 크기가 감소해서 관절 노화를 가속화시키는 거죠. 관절은 매일 사용하다 보니까 망가지는 것조차 뭐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연골이 더 이상 닳지 않도록 유지하는 생활 습관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계속 쓰는 부분에는 생활 습관이 가장 중요하고요. 이제 무릎의 구성 성분인 이제 콘드로이친만 딱 섭취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콘드로이친 섭취 기준이나 뭐 주의할 점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이때 꼭 따져봐야 될 게 체내 흡수율을 따져보면 좋습니다. 네. 특히 소연골에서 추출한 콘드로이친이 사람 연골과 구조가 유사해서 어류 콘드로이친 대비 체내 흡수율이 한 4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콘드로이친을 꾸준히 섭취하면 관절 손상도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연골이 닳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데요. 그렇다고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관절 연골에 윤활유 역할을 하는 관절액이 이렇게 줄어들어서 움직이는 정도가 줄어들게 됩니다. 충분한 휴식도 취하면서 틈틈이 움직여주고 적절한 운동으로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프다고 무조건 쉬는 것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움직이고 싶어도 뭐 통증 때문에 일상생활까지 어려워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실제 무릎 통증이 있는 129명을 대상으로 3개월간 콘드로이친을 섭취하게 한 뒤 통증 정도를 살펴봤더니 45%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손가락에 있는 관절에도 마디에도 퇴행성 관절이 오거든요. 이때도 콘드로이친을 3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한 결과 손관절 통증이 감소하고 관절 기능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관리만 잘하면 뭐 빠르게 좋아진다고 했으니까 꾸준히 운동하면서 관리한 애숙 씨의 상태가 궁금해집니다. 관절 건강을 위해 자기 관리를 시작한 애숙 씨. 아프면 뭐 이렇게 걷는 것도 못 걸어. 그렇지. 오늘은 괜찮네. 무릎에 무리가 돼 길게 하지 못했던 산책도 통증이 없으니 걸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5, 6, 7, 8. 장사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아이고. 갑시다. 와, 근데 애숙 씨 발걸음이 뭐죠? 왜 이렇게 가벼워졌죠? 이전보다 훨씬 잘 내려오시는데요. 어머니 이제 되게 잘 내려오시네요. 처음에는 막 이틀에 한 번씩 막 이렇게 아프다. 이제는 거의 뭐 일주일 돼서도 뭐 그렇게 약간 뭐 아플 정도로 그러니까. 피디님 나 이렇게 봐. 앉았다 일났다 해도 안 아프고 괜찮아요. 좋아져서. 근데 괜찮다고 저렇게 무리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저런 거 보면 말은 이제 막 겁나죠. 또 아프실까봐. 아, 진짜 가볍게 올라가시네요. 네, 에너지가 정말 넘치십니다. 오늘따라 더욱 신명나게 울리는 노래. 무릎 관리하느라 한동안 장사를 못 나왔던 애숙 씨가 오랜만에 마을을 찾았습니다. 잘 계셨어. 네. 자. 근데 왜 요즘 안 보였어? 병원 다니느라고 아파가지고 그래서 많이 못 따라다녔지. 아유, 씨, 잘 먹고 건강해야지. 우리 어떻게 하라고 안 오면은 뭘 먹고 살아? 그러니까. 아유, 이제 아프지 말고 알았지? 우리도 살고. 나중에 이 다음에 나이가 잡서 못한다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올란지는 모르지만은 하여튼간에 없어서는 안 돼. 예. 조심히 올라가세요. 자, 들어가세요. 빨리 가래. 안전벨트, 안전벨트. 볼륨 업하고 오늘도 힘차게 달려나갑니다.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애숙. 새벽부터 행복을 배달하러 부부의 만물 트럭이 달려갑니다. 무릎까지 덮는데. 이야, 아니 저렇게 건강이 이렇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면 정말 제가 뿌듯합니다. 통증 때문에 계단 내려오는 것도 힘들었는데 통증이 줄어드니 걸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네, 저희가 6개월 동안 콘드로이친을 섭취한 그룹과 위약을 섭취한 그룹을 20m를 몇 초에 걷는지 보행 시간을 비교해 봤습니다. 콘드로이친 섭취군의 보행 시간이 대조군에 비해서 약 3초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부부가 함께 꾸준히 관리해서 지금만큼이라도 관절을 잘 유지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부부가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영월을 달렸던 건 켜켜이 정을 쌓을 시간이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부부의 바람처럼 오래도록 트럭이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아유,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채널 A